그 사과 재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신경 써서 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1월 2일은 이제 휴면기입니다. 휴면기는 우리 전정을 하죠. 전정을 하다 보면 이 가지들이 이제 마른 가지가 있어요. 마른 가지. 가지가 말라가지고 죽었거나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랐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안병이죠. 줄기 불안병. 우리 겨울에 보면 이제 줄기 불안병이 있고 가지 마른 병이 있어요. 이 줄기에 들어있는 병은 예를 들어서 들어있다가 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다 하면 이것은 5cm 뒤에 여기에 불안병이 있다 하면 5cm 뒤에 이렇게 끊어줘서 이것을 태우면 되죠. 태우고 요 과일은 바로 소독을 한 후에 한 30초 후에 다시 또 전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올랐다 하면은 해 끊으면 여기 또 올라요. 계속 올라요. 그래서 그래 할 때는 저는 이제 불안싹이라고 있어요. 불안싹 거기에 이렇게 칙칙 뿌리게 돼 있어요. 하고는 이제 물론 소독을 해도 되지만은 그 가지에 달했던 부위를 가지고 내가 칙칙 뿌려줘서 그냥 곤체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 곤체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가지 마른 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그것은 원래 소각해야 돼. 태워 또 다른 밭에 가고 있으면 거기 또 거기도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가 휴면기를 끝나고 나면은 3월이 경우에 3월. 그러면 이제 뿌리들이 움직이려 해요. 움직이려 하고 이제 저장 양수분들이 움직여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라 하겠죠. 그 3월달쯤 돼서 만약에 응애가 많았던 가온들이 있어요. 응애가 잎에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잎이 이제 색깔이 변질돼가지고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엽록소를 빨아먹으니까 광합성 작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과일이 달려 있지만은 색깔이 별로 안 나고 색소를 안 내죠. 사이토카닌, 안토시닌이 아니죠. 색상을 잘 못 내고 맛을 못 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탄수화물을 못 만드니까 사과는 잎이 있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아도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애 피해가 있는 그 가온들 있어요. 응애 피해. 3월 달에 뿌리가 움직이는 그 시기에 그 가온이 응애가 있었던 많이 좀 심했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살펴서 보고 그 기계 유지에 치는 시기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 시기별로 그 지역별로 틀려요. 오늘 완전 고지되기 때문에 오늘 또 굉장히 바람이 부네요. 추워요. 그 때문에 그 시기별로 우리 사과 나무들이 이제 발육하는 상태, 그러니까 생육하는 상태가 다소 다르니까 그런 거 시기 같은 거는 잘 맞춰야지만이 병해충이 이제 예방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뿌리가 움직이고 저장 양분이 하면 그 저장 양분이 지상으로 올라오겠죠. 지상으로 나무로 올라오고 수관을 통해서 물관 있죠.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꽃이 발화가 되겠죠. 꽃이 이렇게 한번 끊어서 내년 4월 때쯤 되면 여기 꽃눈이 벌어져요. 벌어지면 꽃이 먼저 필까요? 잎이 먼저 필까요? 우리가 보면 알죠. 발화가 돼서 발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벼 이런 거 눈 나올 때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발화되면 벌어지죠. 벌어져 갖고 파랗게 올라옵니다. 파랗게 잎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잎이 올라오면 잎이 발화기잖아요. 잎이 올라온 다음에 그 잎이 이제 과총력 그거 가지고 거기 꽃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기 때 잎이 나오잖아요. 잎이 나오면 이때는 그 사과 혹진딧물이 기양 덤벼드는 겁니다. 이 사과 혹진딧물은 어떤 하면 이 나무가 사과 혹진딧물이 있었던 건데, 사과 혹진딧물이 뒤에 붙어요. 뒤에 붙으면 이게 이렇게 쪼그러져요. 뒤로 이렇게 사과 혹진딧물이 전부 다 찌그러진다. 이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과일이 유가 기능 조금 하죠. 콩알만 한다. 콩알만 한데 그게 빨개져요. 이 사과가 색깔이 그 녹색이 아니고 사과가 변질됩니다. 그래서 사과 혹진딧물은 방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방제를 해야만이 치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방제를 안 했을 때 나중에 치료하려면 잎이 뒤잡아준 다음 치료하면 이 약이제는 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경전에 3번, 4번 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발화기 때 잎이 벌어져서 잎이 조금 나왔을 때 약제를 치는 겁니다. 약제를 치게 되면은 모스피란이라든가 더스반 이 약제는 잘 듣더라고요. 저 보니까 그걸로 탁 쳐주는 게 요 잎이 올라올 때, 그러면 여기 잎이 이게 요 눈인데 여기 눈이 나왔을 때 여기 약이 맞으면은
사과 혹 진딧물이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오지 못하겠는지 어쨌든 간에 이 보약을 제대로 폭 쳐도 약을 칠 때는 항상 그 과하게 치지 않고 그 분사로 흔히 나가게 고루 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히 해충들도 죽이는데 완전히 아주 많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 바라기 때 잎이 나올 때 과청유협을 하는데 그 과청유협이 나올 때 그 더스반나 모스피란 요것을 쳐주면 이제 사과 혹 진딧물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진딧물이 또 생기잖아요. 그 이후에 진딧물 생기는 거는 무슨 진딧물 하면 조판나무 진딧물이에요. 조판나무 진딧물이 새순에 나왔죠. 그것도 새순에 나오는데 완전 이게 컸을 때 이만큼 컸을 때 나오니까 굉장히 6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조판나무 진딧물이 그건 뭐 안 쳐줘도 돼요. 왜? 새순은 우리가 적심도 해주잖아요. 적심. 그래 새순이 부딪혀서 덤이 들어요. 그런데 큰 나무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사과 혹 진딧물은 4월달 바라기 때 나오는 그 진딧물은 반드시 약재를 살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개화기가 되면 꽃이 피죠. 꽃이 필 때 우리가 날씨가 좋고 이러면 괜찮은데 꽃이 필 때 날씨가 뭐 비가 온다든가 강우가 있어서 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가 좀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꽃이 폈을 때 그렇게 할 때는 요때는 과심곰팡이병이 생겨요. 과심곰팡이 하고 꽃썩은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심곰팡이병을 뭔 하면은 이 꽃이 과일로 변해갈 때 그러니까 꽃이 이제 수정돼서 잎이 떨어지잖아요. 잎이 떨어지면은 과일 과경 밑에 이렇게 싹 벌어져요. 그게. 그리고 완전히 잎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과일을 댈 때 그때 이 꽃받침에 있던 균들이 곰팡이균이죠. 거기서 그 뒤로 탁 들어가요. 사과 속으로 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심곰팡이입니다. 이 과심곰팡이병이 그래서 과일이 크죠. 그대로 들어가서 뭐 이 과일은 그냥 대부분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커요. 크다가 이제 그 시기가 우리가 수확 시기 되면 수확 시기 될 때 다른 과일보다 먼저 벌게지는 거예요. 먼저 익는다는 얘기죠. 익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과심곰팡이가 이다고 보고 짜갈러 봐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팔려가지고 고객분들 샀을 때 얼마나 실망이 커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빨개 되지만은 또 이 물이 나와요, 겉으로 이제 물이 나오고 색깔이 갈변되기도 하고 그렇게 과일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5월 개화기 꽃이 피어서 꽃이 피고 나서 낙하 후에 요 약재를 그러니까 이건 곰팡이니까 곰팡이 살균제를 쳐야 되겠죠. 살균제를 방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꽃썩은병이라 그래가지고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여기 꽃이 이렇게 과경이 달려가지고 꽃이 이제 5개가 핀다. 5개. 중간에 이제 중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체가 이렇게 정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죽어요. 꽃이 죽어. 꽃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어찌 보면은 화상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것이 화상병이 아니라 꽃썩은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그 꽃이 피고 나고 다음에는 과일이 열리죠. 과일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뿌리가 3월 달에 뿌리할 저장 약물들이 위에 올라오면 꽃이 피고 잎이 나온 다음에 꽃이 피죠. 꽃이 피고 개화기를 합니다. 꽃이 핀 거죠. 개화기고 열매가 달리면 이제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때 5월 6월이 이제 세포 분열. 그러니까 과일이 만들어지면은 세포가 분열돼요. 세포 분열은 과일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과일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홈이나 그 외에도 뭐 이제 약재를 이제 파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정용으로 팔 때는 그런 약재를 커서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정과를 통해서 크고 작게 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세포 분열기를 또 끝나면은 세포 분열기를 하면서 또 내년도 꽃이 꽃눈 분화기 시기예요. 6월 7월에 꽃눈 분화기 시기입니다. 6월 7월. 그럼 꽃눈 분화기는 뭡니까? 내년도의 과일을 달릴 수 있게끔 6월 7월 때 됐을 때 꽃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년도 달릴 꽃눈이 지금 이게
이게 네인도 달릴 꽃누리잖아요. 이게 지금 네인도 달릴 꽃누리. 이것이 올 6월 7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6월 7월에. 그래서 6월 7월에 배터리가 없네. 6월 7월에 만들어졌는데 이 6월 7월에 꽃눈이 잘 만들어지려면 이 나무가 유인, 니쿤의 법칙, 유인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유인 돼야지 꽃눈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가지가 우러에 섰다면 이 분지각이 좁다고 하면은 그냥 크기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유인시켜 주면은 가지는 들 크지 않고 열매를 달게 돼 있어요. 이것을 니쿤의 법칙이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꽂는 분화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뭐 방제만 잘 하시면은 내년도 사과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방제는 우리가 균하고 이제 해충이죠. 균은 비가 올 때 우리가 작용기적인 카인 약재 가격도 뭐 한 6,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 비 오기 전에 살포를 하면은 잎 떨어지지 않게끔 뭐 갈색무늬병과 전무늬 낙엽병 이런 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비 온 다음에 자꾸 약을 치는데, 그것은 비 온 다음에 치려면 뭐 침투 이행성 그런 약제를 쳐야 돼. 작은 기저귀 다라든가 이런 걸 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병이 오지 않도록 종기 방제의 약제는, 그리고 뭐 또 바람이 안 부네.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갖고 그런 약제를 쳐서 내내 뭐 농사 잘 짓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얘기하는데 바람이만 불고 배터리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